좋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있었냐면은 거기는 3년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년 계약으로 들어가서 하다가 교인들 마음에 안 들면 나가야. 이거는, 예. 그래서 전도사나 이런 거는 1년이에요, 1년. 1년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도 구조는 똑같아요. 그 국회의원보다 임기가 더 짧네요. 아, 근데 엄청 그 짧아요. 전도사라는 것도 별도의 직업인 거예요? 직업이죠. 예,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신기하다. 종교 얘기를 한번 길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여기서 3년만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도 한 19년 이제 여유가 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고 그때는 이제 모든 이제 나의 인생 플랜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굉장히 그 저 인생에 대한 회의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내가 꿈꾸던 그걸 위해서 가기 위해서 버티고 참고 견뎠는데 이게 한 번에 무너지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욕해 본 적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오신 궤적을 쭉 들어보면 네. 뭔가 남한테 뭐 죄를 짓는다거나 피해를 줬다거나 뭐 크게 뭐 죄를 지었다거나 한 게 전혀 없잖아요. 있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 예, 예. 살아 있는 게 죄지 뭐 죄가 왜 없긴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주위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병이 걸리냐? 술, 담배 아무 소용 없는 거다. 그러면서 난 태어나서 술 마셔야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이 간암 수술하고 아 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싶어.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야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어요. 회의를 많이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 이제 이런 그 질문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그럼 아이 에이 젠장 다 집어치워 이 생각을 하고 산골로 들어가자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저의 이제 나의 노후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일찍 퇴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야에서 옛날 선비들처럼 혹시 누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이야기도 좀 해주고 뭐 글도 쓰고 뭐 강연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그 다음에 그걸 이어나가고자 했던 건데 그 이 모든 게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비 같은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동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는데 아니, 목사 같지 않고 선비 같다고. 그 안동 분들이라 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서 그때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과거는 과거 다 집어치우자. 그리고 이제 나는 농부로서 살겠다라고 나의 노후를 바꾸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아까 야수님 질문하신 그 욕을 밤마다 하고 내가 왜 이 산골에서 낮에는 막 일하다가 예. 밤에 이제 그 첫해 둘째 한 3년 정도까지는 이제 집사람도 같이 있다가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시내로 나간 거거든요. 그럼 저 혼자 있잖아요. 그 산골에 그 고라니 소리와 멧돼지 소리만 들으면서 그러면 맨날 하늘 보고 별 보고 뭐 좋게 말하면 기도고 나쁘게 말하면 아마 소리 지르는 거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실 그 바쁘면 이제 바쁘거나 뭐 TV가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딴 생각을 많이 할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런 산골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인생 전반적인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고 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이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은 거잖아요. 말할 시간보다. 그렇죠. 이제 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념이 많이 드는 거죠. 이제 일을 끝내고 뭐든 챙겨 먹고. 근데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은 못했어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아침에 한 7, 8시까지는 자야 됐거든요. 예. 시골에서 7, 8시면은 늦잠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도 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밤에 깨어 있질 못해요. 그냥 일 끝내자마자 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도 막 아우 저 집 청년은 참 게을러. 막 새벽 5시 6시 일어나신 분들이 이제 뭐라고 예,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래요. 예, 해질 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쟤는 7시까지 자고 있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회의를 많이 하면서 저희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시골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거기서 뼈를 묻으리라 생각하고 집도 그렇게 지었고 했었죠. 노 준비 차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예? 저는 원래 나올 생각이 잘한다고.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고 은둔은 하면서 살자. 그냥 차라리 은둔하는 선비처럼 살자. 그리고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아이들 첫째 이제 졸업하고 둘째도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쓰고 싶었던 책도 쓰고 책 읽고 강의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하고 이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계획이 또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를 그 정도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시골 분들이 또 이상하게 흔히 요즘 하는 말로 펌프질을 한 거예요. 된다고. 아유, 쉬워. 아니요. 하면 돼. 막 이렇게 하니까지 어려운 거죠. 하면 돼.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동네 또 똘마니 하나 키워보려고. 그런 애도 있었어요. 아유, 우리 집이 거들면서 배워. 맞아. 그리고 그런 말도 했었어요. 여기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거다. 곧. 왜냐면은 진짜로 실제로 숫자가 그러니까. 와, 진짜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귀농 준비하는 분들도 그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그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노는 땅이 점점 많아질 거다. 지금 끝물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 땅은 많긴 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안 돌아오고 그렇죠. 실제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아직도 정정하세요. 저희 들어갈 때 92세였는데 다들 건강하니 좋지. 그러니까 다들 그것 때문에 가셨는데 다들 장수하셔가지고 그래서 장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그분 때문에. 저희 마을은 평균 연령이 거의 80에 가까워요. 와, 진짜 많다, 그는. 진짜 건강하세요. 깨끗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마차님께서 나의 노후라는 주제를 주셨을 때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다시 출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해야 돼? 마차님하고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차님도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계획만 세웁니다. 텔레그램으로 자주 주고받으면서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뚜껑을 열고 보니 3년 동안 총 2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에게는 특수활동비, 특활비라는 게 주어지죠. 말 그대로 입법에 필요한 활동에 쓰라고 우리가 세금 모아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2014년부터 11년부터 14년까지 3년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마치 의원들의 월급이나 용돈처럼 펑펑 쓰여왔던 겁니다.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는 달에도 상임위별로 600만 원이 꼬박꼬박 지급되는가 하면 상임위원장실에는 200여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했고요.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이라는 이름으로 9,500만 원이 나간 해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의전비 행사비도 많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4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19대 국회 개원식에는 300만 원이 쓰였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가 하면 국회의장이 국제회의하러 공항 가는데 환송 행사한다라는 명목으로 150만 원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돈은요, 우리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국민 위해 쓰라고 한 푼 두 푼 모아준 혈세입니다. 뭔지 알 수도 없는 활동에 쓰라고 준 보너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회가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든가, 그렇게 쓸 자신이 없으면 아예 없애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4대강 깊이까지 지시한 MB입니다. 어제 감사원이 4대강 감사 보고서를 또 내놨는데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의 깊이까지 지시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낙동강 최저 수심을 6m로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2009년 2월 국토부가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심 2.5에서 3m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4에서 5m는 돼야 한다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네. 또 이후에는 낙동강 최소 수심은 6m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 대운하를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건설회사 다니던 전문가니까 네. 6m 이렇게 상세하게 지시하는 게 뭐가 문제 이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때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했던 대운하. 네. 대운하를 위해서 6m까지 팔아 지시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최소 수심이 6m고 이에 따라서 대운하 추진안의 수심이 6.1m였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운하를 추진한 셈인데 당시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은 이전 대통령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운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감사원에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감사원에 그렇게 진술했어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호를 설치하면 녹조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환경부의 보고도 묵살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경제성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13년부터 50년간 4대강 사업에 모두 31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만 총 편익은 6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게 감사원 분석 결과입니다. 참 이게 도대체 뭘 위한,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이었는가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소식은요, 잠시 후에 행간에서 김성환 씨와 함께 좀 더 짚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범죄 성립의 의문, 권성동 영장 기각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걸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영장이 결국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네, 오늘 새벽에 영장 청구 기각을 법원이 결정했는데요. 네. 특히 이례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이게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죄가 되느냐에 대해서 검찰이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법원이 지적한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검찰 수사 크게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네. 또 그동안 외압 의혹 또 검찰 내용까지 초래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이렇게 끝까지 허점을 노출하게 됐고요.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 공작에 개입한 혐의, 그 혐의를 받았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영장도 법원에서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법원이 설명하네요. 아시아나의 박삼구 회장, 금호그룹 회장은 어제 사과를 했는데 또 하나의 우리의 이슈,
조양호 회장 한진그룹 영장 심사 받고 있잖아요. 그 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오늘 영장 실제 심사를 받고요. 빠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요. 제가 오프닝에서 좀 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국회 특수활동비 이 내용도 잠깐 정리해 주세요. 네, 한 해 80억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총 액수가 239억이나 됐으니까 연평균 80억 정도였죠. 영수증 처리도 되지 않은 채 마구 쓰였다는 것인데요. 2013년 말에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그냥 타가기도 했는데 예. 영수증이 없으니 그 돈들이 어디에 썼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입법 활동에 정말 제대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쓴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알 수도 없고 또 거기 기재된 것들 봤을 땐 참 의아하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공개하기까지 되게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이마저의 자료도 국회는 공개를 거부했고요. 참여연대가 3년간 소송을 해서 그 결과로 받아낸 거네요. 예, 여기까지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엉이 모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본다면 적어도 전당대회까지는 활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가 계파 중심의 경쟁 구도로 흐르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에 너무 치중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 목소리를 지금 마지막에 들으셨어요. 뭘 두고 하는 얘기냐? 바로 민주당의 부엉이 모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친문계 의원들의 비공식 모임, 부엉이 모임이라는 존재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여서 밥 먹는 친목 모임이다. 이렇게 참여 의원들은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 모임에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고 그들 사이에서 단일화를 한다.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개파 모임이 세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당사자들 얘기가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 부엉이 모임의 참가자세요. 일원이세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예. 어디서는 20명이다. 어디서는 40명이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40명은 너무 많고요. 예. 또 25명은 조금 적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 사람들이 이게 모임에 규율이 있다거나 뭐 조직 체계가 있다거나 또 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뭐 또 연락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총무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들쑥날쑥합니다. 예, 그래서 뭐 25명, 30명도 되고 40명은 안 되고요. 예. 예,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속한 분들의 이름도 뭐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어디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한 사람들이 주축이다. 대부분이다. 이건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때론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들이 또 식사 자리에 오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 명단을 특정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 한 번 나온 사람도 넣을 거냐 말 거냐. 3번 나온 사람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비 같은 거 안 걷어요? 회비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밥은 누가 삽니까? 그냥 이제 고참 의원들이 산다거나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다가 돌아가면서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거나 아니면 조직일 경우에는 적어도 뭐 회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회장 또는 뭐 부회장 또는 뭐 총무 뭐 이렇게 다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규율이랄까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 이름은 있는 건 맞아요? 부엉이 모임이라고? 이름은 이제 부엉이 모임으로 했고요. 그것도 이제 뭐 이름을 정하자 해서 또 뭐 언제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자 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이름을 한번 정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계획에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 이렇게 모이니까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이러는데 그냥 이름 하나 정할까 해서 그냥 우연히 나온 게 부엉이 모임. 그렇습니다. 거기서 부엉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부엉이인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당의 지지자들부터 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던데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예상을 하고 지었던 것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부엉이바에 연상되게 부엉이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엉이는 봉하마을의 부엉이 바위를 잊지 말자.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철학과 정신을 기억하자. 예. 이런 의미와 함께 또 부엉이가 지혜를 상징하는 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어두운 저녁에 이제 활동을 하는 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부엉이 모임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친목 모임 이상의 개파 모임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이었다면 오히려 이름 부엉이라고 안 지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해를 이런 모임이 바로 이게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뭐 전당대회에 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모임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없이 그동안은 밥 먹고 잘 그렇게 지내셨어요. 친목 모임으로. 그런데 논란이 된 건 말씀하신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부엉이 모임이 전당대회 앞두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모임에서 뭐 이해창, 박범계, 전해철 이런 분들 외에도 몇 분 더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단일화 작업, 즉 조정 작업을 해서 한 명을 밀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결집 아니냐, 한 사람 밀어주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한 건데 이런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 이게 이 정치권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땐 굴뚝에 이게 연기도 나는구나 정말.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총 3번 모였거든요. 예. 6.13. 근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지방선거 이제 다들 지역구에서 이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끝나자마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났는데 한번 보자. 라고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날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당의 중요한 이벤트가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다들 자기 의견들을 한마디씩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그동안 아무런 이게 관심이 없다가 이 전당대회라는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오해들을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 그 비판이란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고 그냥 친목 모임이라고 해도 거기 끼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당내 편가르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문 대통령에도 득될 게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제 모임 해산을 결정을 했고요. 해산하기로 완전 결정하셨어요? 예, 해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중단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거 아니고 해산? 예, 해산입니다. 해산이고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그동안 모였던 분들이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